이 사람이 나랑 잤다. 그러면은 아하. 기본적인 호감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호감 없이 잠자리가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성적 최소 기준은 돼야 자지 않나. 호감이 없이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 어떤 가벼운 남자들은 그냥 호감이 없는데 그냥 나랑 그냥 자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여자 관점이고, 반대로 이제 남자들은 소위 남자들이 뭐 욕하고 뭐 여자들도 뭐 욕하는 뭐 기윽 리을이라는 어떤 그런 호칭을 불릴 만한 쉬운 분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쟤는 진짜 해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해픈 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맞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해퍼도 호감이 없는 사람이랑 자진 않죠. 호감이 뭐 큰 감정이 있어야 뭐 호감은 아니잖아요. 호감은 말 그대로 좋아하는 감정, 좋은 감정, 이 사람 마음에 들어. 너 좀 마음에 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좀 들면 잘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호감의 기준은 뭐 좀 높은데 커트라인만 넘으면 바로 사랑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잘 수 있다 하는데 금사빠야. 맨날 사랑에 빠져. 그럼 맨날 자고 다니는 거죠. 그건 남녀 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감이 있는데 잠만 자는 건 뭐냐고? 호감이 있으니까 잠을 자는 거고, 잠을 자는 거 외에 호감을 얻을 만한 포인트가 없으니까 잠만 자는 거겠지. 그러니까 호감이 없는데 어떻게? 남자들도 눈이 있어요. 이 얘기의 어떤 화두는 보통 이제 남자들이잖아요. 계속 뭐 같이 있자, 오늘 뭐 쉬었다 가자, 하면서 모텔로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경우가 남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호감이 없어도 남자는 잘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호감이 생긴다 이꼴 잘 수 있다로 갈 수 있는 남자가 많을 뿐이다. 여자는 어느 정도 좋아하고 사랑하고까지 호감이 아주 커져야 잘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남녀 차이라고 생각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랑 잤다. 그러면은 아하. 기본적인 호감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지 이제 자는 기준에 대한 문제일 뿐. 그거를 뭐 날 좋아하니 마니, 뭐 나한테 마음이 있으면서 왜 사귀자는 말을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마음이 있는데 사귈 정도는 아니고, 나한테 마음이 있고 사귀고도 싶은데 사귀었을 때 왠지 금방 헤어질 것 같아. 왠지 나랑 잘 안 맞을 것 같아. 더 싸우기만 할 것 같아. 지금 그냥 자기만 하는 사이가 좋을 것 같아. 일 수도 있죠. 결국에는 어떤 사귀고 자는 것들은 어떤 많은 것들이 맞물리지만 그 모든 것들을 호감이랑 연결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그런 말 들었는데, 남자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도 할 수 있다고. 이 얘기 좀 세게 얘기할게요, 새벽이니까. 수건으로 덮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수건으로 안 덮으면 호감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수건으로 덮으면 내가 좋아하고 호감을 가질 만한 얼굴과 어떤 외모와 어떤 표정과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호감을 만들어내서 뭐 하는 거겠죠.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호감을 어떤 포인트에서 얻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일 뿐. 그래서 남자들이 안대 쓰고 하는 거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상상의 자유 때문에. 그거는 별개입니다. 눈 감고 하면 그냥 촉각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상도 되긴 하지만 언제 다 들어올지 몰라서, 언제 날 만질지 몰라서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흥분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싫다고요? 뭐 싫을 수도 있지. 뭐 개인 취향인데. 내가 화장 지우면 뒤로 했구나 뭐야. 얼굴 보는 남자친구 만나셨나봐요. 얼굴에 호감 포인트가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그럴 수도 있죠. 박호님, 결혼 후에 불륜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걸로 이혼할 거면 결혼 안 한다고, 전체 인구의 50%는 바람을 핀다고 어떤 논문으로도 봤대요. 불륜이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면 돼요. 똑같은 것들끼리 만나면 상관없습니다. 안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이제 한쪽이 엄청난 이제 그 리스크를 져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박훈님, 그럼 유부남 입장에서 1년차 신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 있는지의 심리로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지금 본인이 얘기해요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저 말 되게 물어보고 싶긴 하네 나도. 유부남인 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좋아진 거냐, 좋아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알고 보니까 유부남인 거냐, 좋아하고 보니 유부남이었다고? 그러면 더 마음이 계속 갈 수 있겠네. 뭐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사람이다. 좀 더 그냥 저분한테 와닿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애가 있다면 애를 보고 그러지 마세요. 애 인생은 어떻게 돼요? 애는 뭔 책임이야? 뭔 잘못이야? 자기가 아빠 엄마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애 없다고? 애 없으면 네 맘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남자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마음에 어떤 동조를 했다면 똑같은 것들이야. 그런 남자랑 결혼한 와이프가 무슨 죄냐고 하는데 까놓고 봤을 때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도 커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을 선택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싫어하는 건 아니고. 막장 드라마 되는 거죠, 셋 다. 본인이 그 충격 실화의 주인공이 되겠다면 저는 솔직히 말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못 말리니까. 그냥 하고 책임 다 지세요. 결국에는 유부남 뺏어가지고 잘 지낸다고 쳐요. 무조건 이건 확실해요. 그 남자를 만나면서 안정은 없을 것이다. 금사 카페라고 있거든요. 금지된 사람 카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불륜 카페? 제가 경기도 사니까 와이프랑 카페에 놀러 가가지고 실제로 옆에 그 딱 금사 카페 회원인 것 같은 사람들끼리 남녀가 2대2로 얘기하는 걸 들었었어요. 근데 뭐 누구 과장님 얘기하고 여자가 무슨 뭐 부장님 얘기하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용어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저장을 해야 자기 배우자한테 안 들키니까. 옛날에 뭐 저 돌아다니는 어떤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금사 카페에서 만난 유부남이 있는데 자기랑 잘 사귀고 있었대요. 뭐 1년인가 몇 달인가.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까 또 다른 여자랑 또 사귀고 있더라.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나물에 그 밥끼리 만난 건데 그럴 수 있으리란 생각을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 이게 인간의 패시브잖아요.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끼리끼리 만났고 그나물에 그 밥이고 그럴 만한 상황에서 그런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그 유부남을 좋아하신다는 본인도 비슷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상간녀 소송 이런 걸 떠나서 그 남자와의 관계와 그 남자에 대한 어떤 마음까지 배신당할 그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렘이나 풋풋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 게 오래돼서 이제 철들었나 보다 싶어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그럼 그 전에 그 남자는 그냥 바람을 계속 폈다는 거네. 이 남자는 새로운 상황이 고팠던 거네. 신혼 1년차에 이 남자가 불륜의 어떤 여지를 준 것은 그전에는 이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만나다 보니까 비슷비슷했다. 근데 유부남이 됐더니 유부남 상태에서 딴 여자를 만났는데 오 이것도 새로운 느낌인데 그럼 그 사람은 맛을 본 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재미 들린 거지. 계속 또 바람 피고 다닐 거예요. 또 한 10년 바람 피고 다니다가 마치 나중에 뭐 철든 것처럼 이제 정말 가정을 봐야 되겠다. 뭐 이지랄하는 그런 꼰대 아저씨랑 뭐가 달라요. 결국에는 젊었을 때도 바람기 있었던 사람이 유부남이 돼서도 바람기가 있다. 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좋아졌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헤어진 다음에 얼마 만에 만나야 될까요? 한 달, 5, 6개월, 그냥 2달 지나면 새 사람 눈에 들어오던데요. 근데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기간을 딱 정해두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제가 좀 정해드리면 주변 평판을 생각해서 서로 겹치는 사람이 많아. 처음부터 좀 지인, 친구 이런 사이였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내가 차인 쪽이다. 그러면 한 달 안에 만나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나는 사랑했는데 내가 차였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잊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만났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았다. 똥차가고 벤츠 왔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도 뭐 안 불편하죠. 이제 바람을 피다가 내가 차였다. 뭐 이거는 내가 과실이니까 사실 내가 찬 거나 다름없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내가 차였다. 내 상처를 잊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한 2주 있다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차고 만나요. 뭔가 환승하려고 큰 그림 그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평판에 신경을 써야 된다면 저 정도는 이제 고려를 해서 그래도 한 2-3달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썸만 타고 그 전까지. 썸은 한 2-3달 타. 거의 뭐 사귀는 거나 다름없는 상태야. 우리 뭐 손잡고 가. 근데 아직 우리 사귈 때가 아니야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으슥한 외진 곳만 다니는 거죠. 부럽다. 나도 남친이랑 외진 곳만 다니고 싶다. 왜? 뭐 하려고? 주변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딴 건데 지금 저건 썸 많이 타고 실컷 하고 근데 이제 빨리 사귀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 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주변 평판 생각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 주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예 주변에 뭐 겹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있다 해도 뭐 사귀면서 알게 된 사람이고 애초에 뭐 그 사람 아니면 사실 볼 사람도 아닌 그 정도밖에 없는 경우야. 그러니까 연결점이 별로 없죠. 헤어지면 이때는 언제 사귀면 좋을까요? Right now.
그런 경우면 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바로 만나요. 접점 없으면 뭐 상관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바로예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뭐 내일 만날 수 있겠죠. 결국엔 주변 눈치 보고 주변에서 내가 이제 바람을 폈다느니 환승을 했다느니 이런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상 뭐 그 사람에 대한 예의니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을 뿐이고 갑자기 어제 헤어졌는데 오늘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났어. 그러면 오늘 사귀어도 되죠. 대신에 금기사항이 하나 있긴 해요. 공개 연애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프사 거는 거 뭐 당연히 뭐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진 않겠지만 인스타 스토리에 딱 봐도 어디 뭐 남자랑 놀러 가 있고 뭐 여자랑 놀러 가 있고 이런 거 공개하면 전 남친 전 여친 다 알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다 눈치챈단 말이에요. 그래도 헤어진 걸 사람들이 이제 아는 상황에서 언제 헤어졌다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개만 안 하면 뭐 당장 새로 사귀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한 3달 채우고 공개하는 거죠. 무조건 내가 전 남친보다 먼저 사귀어야 할 마음이 편한. 아, 전 남친보다 먼저가 포인트다. 맞지. 제가 이제 상담 카톡이 이제 2개가 왔는데 두 분이 좀 이제 비슷한 상황인 게 썸 타는 남자가 있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그 남자 둘 다 이제 이분들한테 마음이 다 있어. 있긴 있고 마음에 들어 하긴 하는데 좀 관심을 더 표현했을 때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싶을 때 실은 마음이 있지만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아예 그냥 선을 긋는.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제 못할 것 같다. 바로 갈아타는 모습 보여주면 안 좋게 보일까봐. 제 얘기를 또 좀 해드리자면 어떤 여자친구를 이제 사귀고 있는데 좀 길게 만났어요. 이 여자랑 이제 헤어지기 좀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이 여자랑 만난 후반기쯤에 그 다음 여자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 전의 사람을 A라고 하고 후의 사람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나 이제 헤어졌으니까 이제 다음 타자 오세요. 이제 너 차례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제가 그때 이제 이 B한테 원했던 거는 하나예요. 최대한 늦게 물어주길 바랬어요. 근데 1달 반 지나서 먼저 묻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잘 지내? 저는 그 말이 뭔지 알죠.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대답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저도 나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취급하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한 것뿐이니 바로 얘기했죠. 사실 헤어졌다. 1달 반 전에. 근데 왜 얘기 안 했냐고. 난 그런 사람이 되기 싫었다 너한테. 그러니 이 친구는 더 좋아하지. 뭐 자연스럽게 또 그러면은 뭐 자기랑 뭐 만나볼 생각 있냐 해서 엄청 망설이는 척했지. 사실 좋으면서 거기 곱창 먹으면서. 너무 헤어진다면 바로 아닌가? 사실 저 이 캐릭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저는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곱창 괜히 뒤적뒤적거리다가 이제 한 입 먹고 나도 좋아 이렇게 해서 이제 사귀게 됐죠. 뭔가 망설이는 척이라도 좀 해줘야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진 곳으로. 뭔 또 외진 곳으로 가. 공개적으로 해도 되지. 아주 밝은 곳에서 해도 되지. 그래서 이제 그의 죄책감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냥 합리화할 시간을 좀 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그 남자들도 아마 그럴 것이다.